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회에 대한 직접적인 멘트나 방법론이기보다는 재회의 마인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개인적으로는 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재회를 일종의 게임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인연이 좌우되고 실패하면 손해가 막심한 재회를 고작 게임 수준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이 재회를 게임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을 배제하기 위해서예요. 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인생이 나아지는 정답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결정이란 객관적으로 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정을 집합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편안하고 내 마음이 안락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뜻하는 바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 측면에서 저는 감정이란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일종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은 대개 그 성향에 순응해 버리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나는 원래 감정적인 성향이고 타고난 성향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스탠스로 이 감정적인 성향에 순응을 해버리시는 것이죠. 자, 원래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20대 초반까지의 삶은 감정적인 선택 그 자체였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던 그 문제를 차분히 생각하고 결정 내리기보다는 막 불안해하다가 벌벌 떨다가 감정이 이끌리는 선택을 내린 뒤에 그 선택이 옳았다는 이성적 증거를 찾으면서 합리화를 하는 합리화 덩어리였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살았으니 당연히 그때까지의 삶이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할 시간, 감정, 재화,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커졌어요. 자,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고,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감정 처리 방식에 대한 탐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행동경제학이에요. 자, 행동경제학은 우리가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걸 재회가 필요한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면요, 이별 후 남자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대방이 이런 반응이 보이는데 이 반응에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혹시 저를 그리워하는 신호 아닐까요? 자,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별 후의 남자 심리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시는 것이죠. 제가 항상 내담자분들한테 이별 후 남자 심리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느라 감정이 망가짐으로써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생길 바에는 지금 상대방 마음이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이 감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의사결정의 법칙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이 재회 중에 돌발 행동을 하시게 되는 상황을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입장에서 한 가지 영감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자, 이런 영감이 떠오른 뒤에 연달아서 연상되는 것은 상대방이 마음을 돌리고 나와 재회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상상을 통해 그 순간의 감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자각하면 다시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상상 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맛보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방금 생각했던 그 영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증거들을 찾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왜 아직 내가 찍어준 프로필 사진을 남겨뒀지?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상대방이 그렇게 내가 싫다면 차단을 하면 될 텐데 왜 차단을 하지 않았지? 이건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해달라는 신호? 친구한테 왜 아직 헤어졌다고 말을 안 했지? 아직 상대방도 이별을 결정짓지 못한 것이 아닐까? 자, 이런 고민에 빠지다 보면 결론은 결국, 그래, 어차피 이 사람을 제일 잘 아는 건 나야, 상대방한테 연락해봐야겠어, 이게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인 셈이죠. 자,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증 편향은 내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내 신념에 반대되는 증거는 배제하는 인지 오류예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아쉽고 힘든 마음에 감정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사진이라서 남겨뒀을 수도 있고, 차단을 굳이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굳이 친구들한테 헤어졌다는 말을 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명백하게 더 높아요. 즉 제외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유추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어야 해요. 자,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더 직접적인 단서와 덜 직접적인 단서로 구분을 해봅니다. 직접적인 단서란 상대방의 감정을 유추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이고, 간접적인 행동은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하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를 구분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상대방이 연락이 지금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죠. 자, 상위 단서예요. 상대방이 내가 찍어준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건 나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죠. 이건 간접적인 단서로서 하위 단서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구분은 여러분도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애매한 것들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슬픈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SNS나 블로그에 일기를 썼습니다. 이건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냈으므로 상위 단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프로필에 이별 노래를 업로드했어요. 사실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음악은 사랑에 관련된 음악이며 굳이 상대방이 재회를 바라지 않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느끼고 그런 음악을 듣다가 프로필 뮤직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건 하위 단서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경우들에서 당연히 상위 단서에 더 힘을 실어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자존심 등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행동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존심 등 다른 이유들이 아닌 그저 나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아니라서 연락을 하지 못할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확률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이 확률이라는 것을 아우르는 경제학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희망적인 경우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모든 것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라는 경우의 수의 확률이 전혀 없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가장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타이밍에 앞서 말한 확증 편향을 활용해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바로 이때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 재회가 실패하게 되는 순간이죠.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내담자분들을 지도해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본다고 자부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이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순서들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정보들을 모으되 보수적인 해석을 한다. 두 번째로는 선택지들의 예상 이익을 계산한다.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 예상 이익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 자, 저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보수적으로 정보를 해석한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 상위 단서와 하위 단서의 개념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의아할 만한 것이 이 예상 이익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용어지만 우리는 대부분 경제학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진 않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A와 B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버튼을 눌렸을 때 성공을 하면 70%의 확률로 10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버튼은 40억을 받을 수 있고 성공 확률은 95%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지가 경제학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일까요? 아마 안정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이라면 B 버튼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95%라는 높은 확률로 40억이라는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경제학적인 정답은 A 버튼입니다. 이것이 예상 이익에 따른 의사결정인데, 자,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A 버튼의 예상 이익을 여기서는 100억에 70%를 곱한 70억으로 계산합니다. B 버튼의 예상 이익은 여기에서 38억, 40 곱하기 95 해서 38억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A 버튼을 눌렸을 때 얻는 기대 이익이 더 크기에 A 버튼이 더 좋은 의사결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건 정말 단순한 한 가지 잣대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A 버튼을 눌려서 1조를 받을 확률이 10%라고 가정한다면 10%의 예상 이익은 1000억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당장 30억이라는 빚이 있고 당장 갚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 이런 예상치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결정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기대치의 허점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보통 이런 예상 이익에 대한 계산은 A와 B가 비슷한 수준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대개 제외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계적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제외 상황은 물론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적용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은 리스크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용해 줍니다. 연락을 성공할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즉시적인 제외. 그러나 직감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에 실패할 시 우리는 그대로 제외에 실패할 것 같고 실패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전제된 상황상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엄밀히 말해서 경제학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긴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직감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유추를 해볼 수는 있죠. 물론 저는 이것을 이때까지 상담해온 수만 건이 넘는 데이터들을 대입을 해봐요. 저는 매일, 매월, 매년 상담 데이터를 아예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예상 기대치를 계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죠. 이런 사고방식을 따져본다면 최악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거란 말이에요. 보통 돌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최악의 상황을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무조건 내 감정 희망적으로 좋은 상황만 기대하고 부정적인 상황은 그냥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뒤에도 그 상황을 타파할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그냥 없었던 일로 치고 싶어 해요. 벌어진 사고는 어마어마한 사고인데 그냥 작은 일로 치부해버리고 싶어요. 적어도 제가 오늘 말한 방식을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알 수 없어도 이런 사고방식을 하나 더 해보면 여러분 행동 결정에 안정성이 생길 겁니다. 확률은 이렇게 숫자를 다룰 때는 명백한 도구이지만 이런 주관적인 관계를 해석할 때는 참 애매한 도구예요. 실제로 저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애당초 숫자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상담사가 여러분의 사례를 듣고 이건 제외 확률이 90%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희망적이겠지만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은 그저 그 얘기를 한 상담사가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일 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에 불과하고 저는 여러분한테는 책임을 못 질 말을 하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자, 또 다른 이유로 제외 상황은 그 다음에 적용될 방식에 따라 계속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유로 이별을 했는데 제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런 말은 쉽게 말해서 맨유와 토트넘이 축구를 할 때 토트넘이 축구를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전까지 두 팀의 전적을 대비해서 예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감독의 전술 등 변수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하죠. 하물며 여러분의 제외는 이때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단독적인 사건이며 여러분이 추후에 제외를 어떤 방법들을 통해 시도하실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즉 확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는 거죠. 더불어 제외 확률을 가늠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감정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히 상황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별 사유 자체는 같은 원인이더라도 상호 간의 연애 태도, 성향, 환경, 이별 시 말한 언어 등 변수 요소가 달라지면 같은 상황을 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제외 확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뿐인 것이죠. 이런 확률보다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처치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제외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